네,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공식화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무소속이 되어서 새 출발을 하게 된 안철수 의원, 그의 앞날 그리고 야권의 앞날은 또 어떻게 될까요? 고영신 한양대학교 언론대학원 특임교수, 민영삼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지금 야당은 국민께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정권 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자, 안에서는 좀 지긋지긋했었던 모양이고 그런가요? 결연한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안철수 새정치 시즌2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즌1은 본인이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갔는데 호랑이는 못 잡고 뭐 쫓겨났는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났는지는 뭐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탈당으로 귀결이 됐고 네. 이제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벼랑 끝에 몰려서 당을 나왔는데 본인으로서는 이제 공본일척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겠죠. 예. 과연 시즌2에서 안철수 새정치의 비전이 뭐냐. 네. 또 얼만큼 참신한 그 세를 모으느냐. 뭐 원내뿐만 아니라 예. 또 당 밖의 인사들. 예. 얼만큼 그런 세를 모으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결국은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만드는 그 신당과 예. 새정년의 문재인 의원 간의 예. 혁신 경쟁, 어떻게 보면 또 노선 경쟁, 정책 경쟁을 통해서 승부를 가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따라서는 안철수 의원의 신당의 그런 그 세의 확장 여부에 따라서는 예. 야권의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데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민영삼 평론가님,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으로 안철수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계입문 이후로 처음으로 정말 어떤 출사표를 던지고 예. 이 기자회견문에 보면 반성도 있고 고뇌도 있고 고독도 있고 한데 결국 목표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정권 교체를 이룰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 그렇죠. 선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안철수 의원의 진짜 새로운 시작이고 예. 마지막 기회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신데렐라형 정치가에서 어허. 이제 현실 정치를 한번 가보는 그런 거고 정당사로 보면은 결국에 300석 중에서 290석을 차지하는 양당의 독과점 체제를 타파할 수 있는 예. 그 네. 다당 구도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예. 하는 것이고 여야 세력 구도 속에서 보면은 안철수 의원 말대로 결국에 정권 교체를 할 정치 세력을 모아서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제3당으로 갈지 아니면 정말로 2로 갈지 네.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윤희웅 센터장님은 보시면 개인적인 인기는 어떻게 올라갈 수는 있을까요? 그렇지만 정당적으로 선거에 나가서는 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가능성과 이제 한계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상황에서 뭐 안철수 의원 개인적 차원에서는 당에 있으면 어쨌든 존재감 없는 정치인 또 예. 문재인 대표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제 종속적인 변수에 이제 그치는 상황이었으니까 예. 이런 바에 밖에 나가게 되면 어쨌든 계속해서 대중적 관심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고 언론의 주목도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예. 대권 주자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용히 침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제 판단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일단 뭐 판단하는 데는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것이
내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투표율이 70%를 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중도 성향층, 평소에 정치에 무관심했던 분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총선과 지방선거는 50% 초중반대의 투표율인데 이 경우는 중도층들이 대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진영의 정치 관심도가 높은 분들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이 경우에 과연 이제 중도 성향층의 소구력이 있는 안철수 의원이 과연 이제 그런 세력을 만들었을 때 이 정치에 평소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대거 투표장으로 불러나오게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아하. 다소가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요. 네. 왜냐하면 계속 거론되는 거에 비해서 실제 선거에서 성과가 적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아. 거기에 어쨌든 수도권에서의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이 과연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중도층이라면 수도권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호남에서의 탈당은 당선 가능성을 오히려 높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탈당은 곧 낙선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수도권에서의 김한길, 박영선 이런 비중 있는 비주류 의원들이 즉각적인 동참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않을 점 것이다.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예. 한계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전 대표가 중도층으로 지지층을 외연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중도적인 어떤 인물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정치권에서 보지 못했던 참신한 인물들. 그런데 당장은 이 새 정치를 지향을 하지만 채워질 수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헌 인물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 딜레마, 그 호남에서 1차적으로 아마 이제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참여할 네.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현실적으로 세력화하는 데 있어서의 자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그러나 그럴 경우에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이 부르짖어 왔던 새정치 브랜드가 훼손되는 효과가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이것을 뭐 완전한 지역주의 태행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의 세력을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결될 수 없는 끊임없는 안철수 의원이 가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의 모습으로 계속 괴롭힐 것으로 보여요. 예. 호남을 이용하는 순간 새정치 브랜드는 약화되는 부분 또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 그렇죠. 현실적인 그래서 부분이니까요. 다른 지역에서 또는 새누리당이나 예. 아니 보수 진영에서 아니면 수도권에서의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세력들이 동참해 줘야 되는데 네. 그것을 이끌어내기까지의 과정 상당히 이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요. 그 지점이 문제인데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어떤 면에서 가능성이 결국에 김한길,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정걸 예. 원내대표라 이런 비주류 수도권의 중진들이 가면 특히 박영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게 예. 되면 문재인 대표가 거부했던 친노가 거부했던 이상돈 교수라든지 정운찬 총리라든지 또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영입하려 했던 부산의 오고돈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오면은 호남 플러스 수도권 플러스 영원남 신진 세력들 충청권 영남에 예. 이렇게 해서 의외의 새로운 세력으로 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기본의 동력은 호남 민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마 한 말씀만 더 붙이면 네. 아마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호남 의원들을 갖다가 단체로 받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예. 예. 근데 한 가지만 여기서 더 여쭤볼게요. 그럼 박지원 의원은 이 합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분명히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 DJ 적통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축은행 금품수수로 부패 혐의자라는 또 그런 딱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득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정말 그 안철수 의원의 딜레마고 박지원 의원의 딜레마일 거예요. 예. 근데 과연 이제 호남 민심을 DJ의 적통을 계승할 수 있는 인물이 예. 박지원 의원으로 딱 한 명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들 많이 고민들 하겠죠. 저는 뭐 간단하다고 봅니다. 박지원 의원이 지금 우리 나이로 아마 올해가 73세일 거예요. 예. 내년 되면 74세입니다. 하던 정치도 그만둬야 하고 안철수 의원이 자기가 내세운 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거가 뭐였습니까? 그런 범죄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공천뿐만 아니라 제명까지 네. 다 시킨다고 했는데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박지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할 거라고 봅니다. 나이로 봐서 지금 74세 국회의원 또 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안철수 의원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지만 호남 의원들 저는 10명 안팎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봅니다. 쓸만한 호남 의원들 그래도 호남에서 민심의 지지를 받는 의원들만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수도권이라든가
부산 뭐 이런 데서 인력을 충원하고 원내 의원들도 또 외부에서도 예. 외부 인사들도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래가 호남이 기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처가가 있어갖고 호남 사이라 그러는데 그건 뭐 그냥 프로파간다 차원에서 하는 소리고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지지 기반은 서울이라든가 영남권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봐요.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은 뭐 민영삼 정치평론가도 그렇고 가능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지금 생각해서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최대 30명까지도 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뭐 장밋빛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까 보시기에?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어차피 뭐 안철수 의원의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을 걸로 보고 물밑에서 예. 본인도 이번에 이렇게 탈당을 할 때는 자기 단기 필마로 탈당하리라고 생각은 안 해. 그런 계산에 뭐가 이 있을 탈당을 것이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 김한길 의원이라든가 그동안 물밑에서 준비를 많이 해왔고 예. 또 뭐 잘 아시는 대로 권노갑 또 정대철 고문 그런 분들도 지난 여름부터 물밑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를 모아서 나가리라고는 봅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여론의 향방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아마 다음 주부터 예. 뭐 언론사 뭐 여기 오피니언 센터장 나오셨습니다만 여론의 향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예. 특히 수도권, 예. 뭐 호남과 영남은 어디에 했던 뭐 그렇게 정해진 거니까 수도권에 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예. 그런 그 의원들이 마음을 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론의 향방을 좀 지켜봐야만이 안철수 의원이 과연 안착을 할 건지 네. 또 성공을 할 건지 성공을 하더라도 과연 제3당으로서의 말하자면 새누리당 새정년, 그다음에 안철수당 이 삼각축을 형성할 건가 좀 판가름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민 원장님,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탈당을 해서 뭐 당을 만들든지 합당을 하든지 성교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새누리당과 겨울어서 뭐 필패한다, 수도권에서 필패한다는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전체적인 책임을 안철수 의원이 도로 맡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 책임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번 관악을 보궐선거에서 봤듯이 그렇습니다. 2등 하냐 3등 하냐 예. 정말 돌풍을 일으켰냐.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또한 반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88년 어게인 88이 될지 아니면은 그 꼬마 민주당으로 전락할지 그런 부분은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다른 분들의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의 어떤 그 역량과 노력력에 굉장히 달려있다. 그런데 저는 반반이라고는 하지만은 돌풍을 일으키고 오히려 이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서 이렇게 하게 만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 패권 세력이 책임을 받아야 될 그런 확률이 51대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51대 49로. 지금 이거 보면 이제 어쨌든 이 새로운 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쪽 진영에서의 한쪽 정당이 허약해진 거 가지고는 이제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필요 조건은 충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권 내부에서 제일 야당이 지금 굉장히 부실한 상황, 질이 멸렬한 상황이 어쨌든 시도해볼 만한 필요 조건을 갖추긴 합니다만은 이제 양쪽 진영에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도 상당히 어쨌든 허약한 부분들이 보여주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이후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견고하고 이례적인 부분이에요. 평가를 받는 여당이 이렇게 높게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쨌든 우리 사회에 고령화 진행되고 또 고령층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충성도, 친화도가 상당히 강해진 것과 이제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네. 여기서 균열의 어떤 양상을 지금 크게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지지층 간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야당에서 야당 진영에서 두 개의 정당, 두 개의 세력이 나와서 맞붙을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어떤 이후의 변화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 미리 예상이 되는 지점들이 충분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도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뭐 동력들을 확보해낼 수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녀 다야의 구도가 불가피해졌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창조적 파괴라고 하나요? 지금 바닥을 친 거잖아요, 야권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것밖에는 뭐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다야가 서로 간의 내부 경쟁을 통해서 파이를 더 키워나가면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뭐 어부지리를 얻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 이제 정당 지지도 자료들도 있을 텐데요. 새누리당은 지지층들이 상당히 충성도가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야가 되는 경우에는
더 새누리당에 더 상당히 이제 아하. 유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야권 성향층들은 상당히 이제 이질적인 세 개의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 보니까 그러니까 진보 흐름을 강화하자고 하는 야권 성향층 일부 그룹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친노 또는 친문적 성향이 강합니다. 또 중도 흐름을 강화하자고 하는 층들인데 뭐 또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라든가 비주류 의원들의 목소리에 동조를 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 또 호남이 있어요, 별개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성향들이 동일하지 않은 세 개의 이질적 그룹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사실 뭉쳐 주어야 네. 그것이 전제되어야 여당과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어쨌든 왜 분열 세 가지 흐름들이 또 완전히 다 갈라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 구도 만들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자, 볼 수 있겠습니다. 민영삼 원장님 지금 자 이제 뭐 나가 탈당한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뭐 사퇴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 문제는 떠난 상태인데 새정치민주연합 특히나 친문 그룹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또 친노 그룹 입장에서 알턴이가 빠졌는데 예. 그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할 리가 없겠죠. 집안 단속을 하면서 예. 결국에는 이제 이 길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내부 단속들을 해 나가면서 더 강고히 가겠죠. 근데 그렇게 갔을 적에 과연 이기택 노무현 그 분들이 했었던 그 예. 통합민주당이 결국에 총선 15대 총선 14대 총선 이후에 35석으로 실 15석으로 몰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 앞으로 전개 양상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당이 되고요. 그렇죠. 지금 안철수 전 대표 플러스 이 호남 세력해서 김대중 당 플러스 안철수 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이 어느 쪽이 더 힘을 가져갈까요? 근데 사람으로 보면 몰라. 나도 이념적으로 너무 보면은 앞서간 얘기인가요? 이념적으로 보면은 운동권 강경 세력들이 소수로 전락할 확률이 높고 아, 예. 중도 개혁의 중도 통합의 정당이 상당히 그 3당으로 뜰 확률, 2당으로 뜰 확률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DJ 대통령의 노선이 중도 통합 개혁 노선이거든요. 아하. 예, 예. 노무현 당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조 노무현은 있고 지금 친노는 사실은 부산 친노거든요. 부산 친노. 노무현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 말하자면 거기에 합류한 세력들이 대부분 지금 그 현재의 친노 새정년을 장악하고 있는 거니까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친노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당선이 됐는데 그 예. 표가 어디서 왔느냐? 네. 대부분 호남표에서 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친노를 주축으로 한 새정년이 과연 현재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까? 현재 말하자면 신당 세력이 떨어져 나가서 뭐 7, 8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건가? 어디에서 자기의 지지 세력을 얻을 건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매우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그 오늘 발표 내용도 뭐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만 두 사람이 어떤 관계가 안에서 있었길래 저렇게까지 서로 지긋지긋해 할까? 둘이 그 관계에서는 둘은 어떤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정치적으로 두 분이 워낙 불씨지 깊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사실은 지난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해서 뭐 노란 목도리도 걸어주었습니다만은 그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많은 상처를 입었죠. 본인으로서는 아주 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크게 뭐 대선 때 도와주지도 않고 또 선거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데다가 우선 기본적으로 새정년이라는 게 과거에 보면은 민주통합당 이 새정년 전에 예. 그게 이어졌습니다. 명함만 바꾼 건데 예. 그 당시 민주당과 혁통 소위 말해서는 친노 간의 이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진 거 아니고 물리적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때 그 뭐랄까 그 앙금이랄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온전해 있었던 것이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새정년이 들어와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예. 바로 본인은 한 6개월 만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많이 흔들어댄 게 친도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배려를 하고 우리는 같이 가야 과거 DJ, YS처럼 이렇게 서로 경쟁과 협력 속에서 가야만이 야권도 살고 또 득표도 총선에도 이길 수 있다, 대선에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프레임을 가져야 하는데 친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친노 패권주의에 의해서 네. 완전히 말하자면은 안철수 의원은 물론이고 비노 세력까지도
당내에서 어떤 발을 붙일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다 보니까 네. 이런 지경까지 이런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요. 예. 민영삼 평론가님, 이 깔막이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뉴스가 또 있는데요. 오늘 마침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한 날 천정배 의원이 이 창당 발긴 대회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랑하고 정을 줬던 그 야당은 망해버렸다. 오늘은 새 당이 태어나는 생일이자 그 야당의 사망 선고일이다. 거의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와 거의 싱크로율이 100% 같아요. 이거 퍼즐이 서로가 맞춰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의원하고 천정배 의원하고 사실은 상당한 교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서로 두 분이 이제 스텝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개혁성, 혁신을 내세워서 아마 그 삼거리에서 만나게 되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거리에서. 예, 삼거리집에서 만나게 돼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나온 덕담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안철수 의원의 이 그 탈당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볼 현대 정치사 야당사에서 네. 하나의 그림으로 남을 거예요. 그게 꼭 25년 전에 YSDJ가 영 야권의 라이벌이 결국에 헤어지듯이 지금 이게 문재인 안철수 두 야권 지도자가 네. 이게 헤어지는 날로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신 한양대학교 언론대학원 특임교수, 민영삼 정치평론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